네. 산불은 산불인데 그냥 산불이 아닙니다. 진화 가망이 없는 산불이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걸까? 기사로 같이 만나보시죠. 이재명 거취 내홍, 친명, 안민석 의원이 말하기를 전당원 투표를 하자. 비명, 또 꼼수 쓰는구만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친명에서는 지금 절묘한 부결이다. 이건 기획투표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명에선 방탄의 조직을 동원한 건 친명 아니냐라고 친명 비명 계속 지금 대결 구도로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안민석 의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당대표 사퇴 요구가 거세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후에 또 다른 체포영장 청구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미 그 의원들이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지금 좀 위기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것은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한 것이죠. 네, 지금 전 당원 투표를 안민석 의원이 지금 친명이죠. 친명인 안민석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권지웅 의원님, 전 당원 투표가 제 기억에 가장 최근이 아마도 이 위성정당 만들 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당원 투표에 붙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당원 투표 붙이는 게 민주당에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방식은 가냐 부냐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을 물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예를 들면 그 어떤 전당원 투표를 묻자고 하는 것도 대표에 대한 어떤 재신임 관련한 것을 묻자고 하는 건데 저희는 그 정도 해법이 아니라 사실은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가져가야 할 이슈들을 가지고 0이냐 1이냐가 아니라 그 사이에 무언가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무효표나 부결표 혹은 아니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을 색출해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변하고자 했던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있어서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민주당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사실 그 여러 가지 보관을 놓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무엇인가가 모아져서 이것은 꼭 전당원 투표로 붙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비명에서 또 꼼수 쓰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당원들한테 77%의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거를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그대로 대표직 하십시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신정현 부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선 77% 지지로 앞서서 당선이 됐는데 전당원 투표하면 결과가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같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70%가 넘는 지지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전당원 투표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의 취지대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서 권지웅 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신임을 전당원에게 맡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당내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당내 정치가 작동되고 대의제가 제대로 움직인다면 안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제3의 대안들을 마련해 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민주당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거예요. 특히 김남국 의원은 조직적인 표를 모아서 어떤 세력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던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결국은 당내 분란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기소가 있을 때 사태의 어떤 중요한 기로에서 재신임을 묻는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소가 될 상황이 앞으로 놓여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재신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당내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자꾸 당원들끼리 싸움 붙이고 그중에서도 강성 당원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어떤 정당 안의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는 일들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님. 네.
앞서서 이제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최근 전당원 투표 사례를 네. 위성 정당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전 그거 말고 조금 더 가까운 사례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지지난해에 4.7 재보궐선거 때 네. 책임 있는 정당에게는 그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라는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가 있었는데 네네. 그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당시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를 냈습니다. 아, 그랬네요. 근데 결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정말 참패를 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정책 판단이었고 지도부가 무리하게 그것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통과시킬 어떤 여력이 없으니까 네. 그것을 그냥 전당원에게 맡겨놓고 명분을 삼았던 것이거든요. 위성정당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의 전당원 투표가 지도부의 생각대로 거의 가게 되거든요. 부결된 네.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이 전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는 것은 돌파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당원들을 명분을 삼아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는 하나의 트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꼼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걸 또 전당원 투표로 붙여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거기에 맡겨버린다 그러면 네. 저는 위성정당 사례도 마찬가지고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결과를 민주당이 가져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여야 진보이 상관없이 지금 다 전당원 투표는 좀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 같이 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명 비명 일단 확전은 피하지만 당 내부에선 진화 가망이 없는 산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키워드기도 하죠. 여기 볼까요? 이 민주당 지도부 단합 강조에도 비명계 지금은 이 대표가 결단을 할 때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지만 또 전면전은 자제하는 상황. 검찰 수사를 보면서 참호전을 펴실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체포동의안, 반란표 사태 이게 진화될 가망이 없는 산불이다. 멀찍이서 불구경하던 사람들도 이번 사태로 더 불안해질 거고 불은 번져갈 수밖에 없다. 포인트는 지금 마지막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불은 번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얘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봄날 산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봄날 산불. 끄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우 가물기 때문에 비가 잘 옵니까? 결국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에 비가 와야 불이 꺼지는데 비가 온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지지 세력이 확보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체제로 계속 갔을 때에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 어떤 가뭄의 봄비 같은 것이 계속 올 것인지 그걸 생각해 봤을 때에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재명 체제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 민주당의 지지율, 특히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봄날 비가 안 오면은 산불은 계속 진화가 되지 않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당원 투표한다? 저는 두 가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중도 포기 전략인 것이고 하나는 대의 민주주의 포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회가 있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이제는 본인들의 본분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당원으로 따라간다? 국회가 왜 필요하죠? 나아가 당원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국민의힘도 당원 투표를 하니까 중도 표심 날아간다 그런 비판이 있듯이 결국 현 상황 속에서 당원 투표를 하면은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친명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되고 오히려 전체적인 중도와 그 어떤 그 국민들의 여론으로부터는 더더욱 유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려면 하세요.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현 지도부 체제가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적 입장에서 뭐 남의 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민주주의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고 중도의 확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봄날의 산불에 지금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가뭄인데 산불이 났는데 이게 지금 잘 진화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진화를 하기 위해서 연일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검찰의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들은 거로는 모임까지는 모르겠고 전화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모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이게 조직적인 대응은 아니다, 아름아름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조금 더 그런 것들은 확인이 돼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론으로 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좀 논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이상 충분한 소통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박주민 의원도 계속 소통을 얘기를 했습니다. 권지웅 의원님. 지금 소통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일단 저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소통의 방식 그 자체라기보다 예기치 못한 이탈을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을 반영하는 어떤 합의안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보다도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라고 했을 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한 이 민심을 어떻게 민주당이 받아 안으면서도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응할 것인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관을 찾아낸다고 하면 저는 계속 이 어떤 분열이 커지기보다 다시 단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관을 찾는 과정을 어떻게 끝장 토론이냐, 식사 정치냐, 약간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사실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딱 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기본 예를 들면 당헌에 따라서 기소가 될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이 있습니다. 80조. 그럼 그 당헌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헌 80조의 3항에 보면 당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한 것이 부당하다 되려. 왜냐하면 검찰 독재에 따른 어떤 탄압이기 때문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도 하나의 소통 공간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그것 이전에도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견을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과 어떻게 이 지도부가 만나갈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일단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소통은 중요하고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표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